전 세계에 딱 50개밖에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중 6개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데요. 가치는 수십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보물일까요? 바로 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달걀인데 먹을 수 없는 비주얼의 이 번쩍이는 달걀. 러시아의 보석 세공사가 만든 달걀인데요. 이 달걀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길래 수십억을 호가한다는 걸까요?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시대를 뒤흔든 천재 보석 세공사 피터 칼 파베르제를 소개합니다. 피터 칼 파베르제는 1846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석 세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인 파베르제는 독일에서 금세공을 익힌 뒤 러시아로 돌아와 아버지 공방에서 보석 세공 기술을 배우며 가업을 잇게 되었죠. 파베르제는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한 세공사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디자인보다는 파격적이고 환상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재능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3세입니다. 평범한 보석 세공사와 러시아의 황제, 둘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3세는 엄청난 사랑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황후가 고향 덴마크를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리자 그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평소 부활절 달걀을 좋아하던 게 떠올라 보석 세공사인 파베르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약혼 20주년을 기념해서 달걀 모양의 보석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근데 그냥 달걀이 아니라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달걀 안에 보석이나 다른 것들을 숨길 수 있는 모양을 의뢰했습니다. 약간의 기믹이 숨겨져 있는 장식품인 거네요. 쉬운 의뢰가 아니었던 터라 부담이 될 법도 했지만 파베르제는 곧바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는 금을 세공해서 달걀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짜잔! 진짜 달걀 같지 않나요? 겉은 금으로 만들고 백색 안료로 달걀 껍질 안쪽 부분까지 칠해서 실제 달걀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황제가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달걀을 비틀어서 열면 순금 노른자가 드러나고 노른자를 열면 이 황금 암탉이 나오는데요. 황송과 제국을 품은 어머니인 황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황금 암탉을 안에 조각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보석 달걀을 받은 황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파베르제는 러시아 황실과 고정 계약을 따냅니다. 황제는 매년 파베르제에게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했고 황후는 파베르제의 달걀을 보면서 고향을 향한 향수병을 달랬다고 합니다. 파베르제는 이후 황실 전용 금세공사로 임명되어 매년마다 황실에 보석 달걀을 납품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파베르제가 센스를 발휘합니다. 매년 똑같은 디자인의 보석 달걀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다른 보석 달걀을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황제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몰라서 기대하는 재미도 쏠쏠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파베르제가 황실에 납품한 보석 달걀들 몇 개를 살펴볼까요? 이건 세 번째로 만든 달걀인데요. 달걀에 붙은 이 다이아몬드를 열면 달걀이 열리면서 황금으로 만든 시계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디자인은 물론 디테일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죠. 자, 그럼 이번엔 6번째로 만든 달걀을 한번 볼까요? 짜잔! 이거는 지금 봐도 정말 예쁘네요. 여심을 사로잡는 달걀이랄까요? 보석으로 감싸진 달걀을 열면 자개의 수채화가 그려진 병풍이 나오는데요. 덴마크 출신인 황후를 위한 코펜하겐의 궁전 그림을 비롯해서 황제의 별장 등을 그렸다고 합니다. 7번째 달걀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입니다. 이 달걀은 혈석이라는 암석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이 달걀을 열면 러시아 제국 해군 소속의 기함인 아조프함이 미니어처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매년 다른 디자인의 보석 달걀을 만든 파베르제. 이 달걀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내부에 시계나 장식품을 넣거나 스토리를 담은 장식까지 가미해서 보는 즐거움과 해석하는 즐거움 그리고 위트까지 겸비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 황실에서 그를 좋아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알렉산드로 3세 황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즉위했습니다. 황제가 바뀌었지만 파베르제는 부활절마다 계속해서 황실에 보석 달걀을 선물했고 이후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선물한 황실 달걀 중에서 정말 유명한 달걀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할게요. 바로 이건데요. 1897년에 만들어진 이 달걀은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아내인 표도로브나 황후의 대관식을 기념해서 만든 달걀인데요. 황후가 채봉식 때 탔던 마차를 재현하고 그 위에 보석과 황금으로 만든 달걀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마차 문을 열면 안에 에메랄드 펜던트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이 보석 달걀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 5,650루블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문직 노동자들의 월급이 300에서 500루블이었다고 하니 노동자 10명 이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국 원화로 비유하면 약 5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겠네요.
이것 말고도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보석 달걀들이 매년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달걀에 숨겨진 기미까지 다르게 구성했는데요. 파베르제는 손기술도 뛰어난 보석 세공사인 동시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디자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파베르제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죠. 혁명군들은 호화로움의 극치인 이 보석 달걀을 곱게 볼 리가 없었겠죠. 파베르제 가문의 작업장들이 모두 압류당하고 그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보석 세공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1920년 사망하게 됩니다. 파베르제는 살아생전 총 50개의 보석 달걀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 일부가 분실되면서 달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2014년 미국의 고물상이 한 달걀 모양의 장식품을 발견합니다.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하는 마음에 구매했고 달걀 장식품에 금이 많으니까 이걸 녹여서 이 금만 채취하려다가 장식품 안쪽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걸 보게 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글자였는데요. 이걸 보고 호기심에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고물상에서 싸게 산 장식품이 파베르제가 황실에 납품했던 보석 달걀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길로 영국 왕실의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에게 달걀을 감정받았는데요. 그 결과 진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달걀의 정체는 1887년에 만들어진 파베르제의 보석 달걀로 감정가는 무려 440억이 나왔습니다. 로또를 맞은 고물상은 해당 보석 달걀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갔다고 하는데요. 가끔 농담으로 고물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가 됐네요. 이로써 현재 발견된 보석 달걀은 총 44개, 분실된 달걀은 총 6개입니다. 이 6개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고물상 물건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러시아의 보석 세공사 피터 칼 파베르제였습니다.